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전일 장 전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제 시간 외에 마이너스 9% 정도 빠지면서 일단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일단 어제 미 증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 국내 증시 다행스럽게도 나스닥 선물이 장 전에 뭐 1%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잘 상승으로 전환 마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6개월 보유예수 해제로 인해서 그로 인한 물량 압박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좀 봤었는데, 뭐 연기금에 완전히 뭐 강력한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거의 뭐 빠진 거 없이 LG엔솔이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악재가 있는 날에 향후 5년 동안 매출을 3배 키우겠다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방어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래도 많은 우려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잘 넘어간 것 같고, 그러한 이 기조가 지속 쭉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금융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월 연설, 즉 오늘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어제 오늘 진행이 됐으며, 오늘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이후에 이 입장문 발표가 있겠죠. 그러한 공식적인 문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일단 좀 봐야 되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FOMC가 끝나면 앞으로 2달간의 이 공백 기간이 존재를 하죠. 그러한 공백 기간 속에서 이 매크로 환경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 거시적인 지표라든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그 기간에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크게 폭락을 하는 일은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 눌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돌리면서 지속적인 반등 혹은 순환매를 동반한 흐름이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파월 연설, 그리고 그 다음날 앨런 재무장관 연설, 그리고 이번 주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둔 미 증시인데요. 일단 실적 악화에도 생각보다 뭐 미국 기업들이 잘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예상 이 컨센서스보다 전부 다 하향하면서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말은 뭐냐? 악재의 내성이 상당히 그래도 쌓인 듯하다. 즉 긍정적인 마인드로 증시가 조정을 보였을 때 그나마 실적이 견조한 산업 섹터 위주에서의 매수가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무척 많이 줄어들었네요. 2021년도 초 삼성전자 96,000원을 찍은 당시 저도 거래 대금을 오늘 잠깐 확인해 보면서 42조의 거래 대금이 터졌던 걸 보면서, 아, 지금 6조, 5조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지는 뭘 보면 그 최고점 대비해서는 뭐 무려 8배가 빠졌고, 뭐 평균 거래 대금 20조, 22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종목군들이 올라가기가 버겁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가운데 이 좁은 박스권의 흐름 유지하기도 힘든 거래 대금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전일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계에 대응을 하고, 반대로 조금 내가 길게 가져가겠다 마음 먹고 들어갈 거면은 아싸리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는 전략으로 해야 지금 시장에서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 또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트레이딩이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린 투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마음 먹으려면 정말로 시장에서 중심적인 종목 안에서 강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갈 종목군들, 우량한 종목군들을 지속해서 발굴해서 눌렸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다 상승 종목수 많은 흐름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잘 마무리가 됐고,
죄송합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 그나마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선물 매도를 거의 8천억까지 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축소를 하면서 마감이 된 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여타 대만 증시와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그에 연동된 금융투자의 강력한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여타 현대차 등 대형주 위주의 이 낙폭 축소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미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반대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뽑아주며 의외로 미 증시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뭐 큰 폭의 반등은 없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만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우선 전일 미 증시 월마트발 악재가 장중 선반영된 상태에서 캐나다 1위 기업인 소피파이의 10% 인원 감축 이슈가 불거지며 여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등이 스냅발 악재로 많이 움츠러 들어있는 가운데 소피파이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좀 더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장 마감 이후에 구글의 실적 발표는 뭐 예상보다는 하회를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스냅처럼 막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보다 하회이긴 하지만 환차손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돌려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마존 또한 그런 부분에서 시간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는 효과를 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구글 등의 이슈는 긍정적으로 기우는 듯하며 금일 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파월의 발언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하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앨런 그리고 애플 실적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애플 또한 환차손 이슈가 장중 흔들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는 저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전부 다 환차손에 의한 이익 감소이긴 하나 실질 기업 활동에서의 둔화나 그런 것은 이번 분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국내 증시는 최근 그래도 지속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횡보를, 코스닥은 금일 그래도 다시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략 후강 장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기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만 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들 종목이 아주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점에서 양봉에서 보지 말고 음봉에서 그리고 눌림에 접근해야 안 그래도 답답한 흐름 속이 연속되는데 수익 내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자동차 섹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순차적으로 이 현대 밸류체인에 갇혀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4분기에도 여전히 현대차의 판매라든지 이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도 현대위아를 갭매매를 제가 하시라고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현대위아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따가 현대위아 한번 더 봐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오늘 시장을 보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 또한 굉장히 답답했고 좀 시장 주도주 안에서 뭐 한두 종목 강하게 매매를 하고는 그 이후에는 너무나 거래대금이 줄어 있고 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매매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이쪽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장 후반은 좀 지켜보고 좀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명확한 테마가 없는 것이고 이런 무상증자라든지 품절주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저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 올라갔다가 끝도 없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이죠. 또 제약바이오 즉 코로나 관련된 섹터는 이제 더 이상 리뷰는 안 하고 이 안에서 특정 종목 몇 개만 찍어서 좀 보는 걸로 말을 하겠습니다. 자, 방산
자, 어제도 방사는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이슈가 소멸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MOU 이슈는 단기 소멸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MOU를 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재료 소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이슈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MOU를 했으면 본계약 체결이 돼야 되겠죠. 추후에 또 다시 본계약 이슈가 나올 건데, 통상 강하게 상승을 하면 그 상승에 따른 되돌림 차익 매물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게 한 1개월 정도 텀을 좀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추적 관찰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호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 현대위아도 2개 분기 연속 호실적이 나왔죠. 또 오늘 유인텍이라는 종목이 커패시터라고 과거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재료를 동반해서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BMW와 폭스바겐 또한 8월 혹은 9월 달에 새로 신축 공장을 건설한 이 충북인가요? 전북인가? 아무튼 거기에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유인텍을 포함 두세 개 업체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800V 커패시터를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코앞이죠. 오늘은 LG노텍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800억이 실적이 발표가 되었네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현재 1조 5천억인데 아마 1조 7천억, 8천억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 10조까지는 무난할 전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노텍 내일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BH도 신고가를 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보시다 보면 과거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밸류체인보다는 애플의 밸류체인이 훨씬 강한 모습, 삼성은 폴더블폰이 훨씬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짓고 주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원전은 8월 달에 너무나도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 관련해서 이 원자력 매체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사우디 12조 원의 이 발주도 이 한전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BH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쪽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리라고 보고 일단은 베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밤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즉 FOMC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를 끌어올린다면 국내에 또 성장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의 메타버스 테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길 폐배터리 관련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이 폐배터리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요. 아마 따상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시초가부터 뭐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는 봐볼 생각입니다. 항상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를 회복하는 구간 혹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고가를 경신하는 파동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시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급락했다 그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몇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신규 상장주의 매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래대금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보유예수 해주에 의해서 시가 개파락이 나왔는데 엄청난 이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오늘도 1,000억 이상 거래 태워지는 종목군들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 속에서 거래대금이 시가 말라가는 모습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전한 것 같고요. 자, 먼저 지수 놓고 좀 보면,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 3거래일 연속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지수는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제까지 5일선
좀 이탈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장 막판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 지수를 살려놨고요. 뭐 이런 구간들 돌파하고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바닥을 찍고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어마켓 데드캣 바운스 성격의 랠리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듯해요. 이런 시장이 이렇게 촘촘하게 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게 답이다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도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가고 있죠. 결국은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 먼저 보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권리공매도 때부터 시가 개파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굉장히 큰 매수와 그 다음에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또 해주면서 일단 물량을 받고 좀 끌어 올렸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실적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워낙 세서. 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밀렸죠. 항상 대기업들 대형주들은 호실적이 나오면은 밀리는 게 우리나라의 뭐 습성인지 거의 대부분 오늘도 홀적 나왔는데 밀릴 것 같아서 회원님들한테 밀릴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현 상태 지수랑 똑같은 모습. 현대차, 그나마 저는 현대차 그룹 쪽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좀 밀리게 되면 눌림목에서 매수 대응을 충분히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던 현대 위아의 모습인데, 오랜만에 아주 그동안 이 돌파를 하지 못했던 장기 평선인 120일 이평선을 갭으로 오늘 돌파를 좀 하는 모습이 나왔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갭자리 갭을 메우는 모습 좀 나와주고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좀 올라와서 저는 매수를 체결을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 시가 갭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악성 매물대 그러니까 깨지고 내려온 자리를 갭으로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좀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는 강한 또 지지 영역이 될 것이고,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오는 거라 밀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뭐 못해도 85,000원대까지의 흐름은 저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좀 느린 종목이겠지만 이런 자동차 업종은 매우 세다 정도 체크를 해 두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방산 쪽 보죠. 현대 로템. 자, 어제 슈팅을 주고 오늘 사실은 좋은 이벤트가 있었으면 시가부터 그냥 날아갔어야 정상입니다. 항상 이 시가에 대량 매도가 쏟아질 때는 주의를 하고 봐야 돼요. 왜? 공매도를 동반해서 물량이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봐야 되는데, 저는 회원님들하고 사실 이 구간 정도, 그러니까 뭐 15분봉으로 한번 보면 아주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자리들, 그리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구간들이 있는 자리가 이 구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좀 보고 있었는데 24,000원부터 분할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들어 올려서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를 길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돈이 들어오는 스타트 자리, 매집이 된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은 나왔다 정도.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뭐 매매는 이렇게 거의 집중적으로 매매가 된 거죠. 눌렸을 때 들어가서 분할 매도, 눌렸을 때 들어가서 분할 매도 하고, 로템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템을 봤고요.
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죠. 과거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되고 나서 밀렸을 때는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이슈를 동반해서 강하게 올랐는데 밀릴 때는 또 강하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네요. 뭐 아싸리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서 관심을 가질지, 혹은 돌파를 한 구간을 두고 매매 전략을 세울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은 해보고 볼 생각입니다. 스윙으로 본다면 이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중장기 성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놓고 봐볼 생각이네요. 여기는 스윙, 여기는 단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일단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아까 자동차 이야기 하다가 놓쳤는데, 유인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회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드렸고, 굉장히 좋은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으로 그냥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말하자마자 급락 떨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관심 차트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돌파로 좀 매매를 해서 상따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쉽게 이 자리에서 좀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로 들어가서 매도하고, 여기서도 돌파로 상따를 했는데, 한 번 정도 저는 상을 풀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상따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매도가 돼버렸는데, 과거 보시면은 이 커패시터 이슈가 나와서 상가를 갔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고, 그러한 이슈를 알고 있었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시가가 높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삼영화학도 뭐 같이 뭐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요. 그래서 그냥 유니텍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쪽 보죠. 오늘 G2파워가 사실은 먼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원전으로 먼저 뭐 종목군들이 어제부터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어제는 삼영엠텍, 뭐 BHI 이렇게 움직였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HI 쪽을 저는 가장,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우량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눌렸을 때 매수, 반등할 때 매도 하시면서 물량 잘 모아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신고가로 갈 확률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도 눌렸을 때 오르비텍도 눌렸을 때 들어가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BHI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과거의 종목군들은 너무나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에는 물량 부담이 커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냥 지금의 주도주는 BHI다 생각이 듭니다. 자, 비덴트 하나 보죠. 어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고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간 외에서 뭐 빗썸의 전 의장인 이정훈 대표의 이 1,000억대 사기 혐의로 3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 좀 급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저는 아마 내일 한 차례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매매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 보면은 좀 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체크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래 구간이라든지 강하게 돌파를 한 자리라든지, 오늘은 뭐 짧게 그냥 뭐 돌파로, 또 여기에서 이 밑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그냥 짧게 매도를 하고 좀 나왔었는데, 연결지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스펙 6호, 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스펙 6호가 최근에는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시간 외에서 삼성스펙 4호가 좀 더 세게 움직였던 것 같네요. 일단 삼성스펙 4호를 시간에 좀 사서 첫 타임에 좀 사가지고 바로 두 번째 타이밍에 급등을 하길래 그냥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삼성 스펙 6호는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시간에 때 뭐 얘도 두 번째 타임에 그냥 좀 매도를 해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또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라는 이슈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또 좋게 잘 작용을 해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봐야 되고 박셀바이오 굉장히 위에서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 시원하게 좀 밀려주면 좋겠는데 안 밀려줘서 일단 밀려주는 조정을 좀 기다려 보고요. 대성창투는 오늘 기준 라인을 좀 정해놓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살짝 못 미쳐가지고 체결이 좀 안 됐던 종목입니다. 일단 내일도 지켜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 처음 개봉날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얘 같은 경우는 빠지면 눌림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아쉽네요.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가에 잡았더라면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을 종목인데 그래도 얘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같습니다. 자, 시장 그나마 그래도 네 불안의 등불을 타고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아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아마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